방금 패널 분께서 지방정부 얘기 좀 하셨거든요. 그 기사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지난주에 결판이 났죠. 그리고 바로 시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두 가지 관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이 방역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유흥업소, 자정까지 영업 실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난색을 표한 정은경 청장.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뭔가 약간의 다른 모습, 좀 더 해석을 하게 되면 약간의 갈등 전선이 생기는 겁니다. 오세훈, 업종별 특성에 맞춰 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마련한 일괄적인 지침, 그거 좀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특성,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란주점 등 영업시간 확대 추진. 정은경, 원칙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환자 계속 속출하는데 지방정부가 이렇게 뭔가를 전체로 보면 완화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과연 적합한 건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요. 두 명의 인물들이 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의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또 강화가 돼서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그 시설별 업종별 지침에 대해서 중수본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들이 마련이 됐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기사로도 봤고 영상으로도 확인해 봤는데 확실히 다르거든요, 내용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영업 제한, 이걸 좀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서울시가 뭔가를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뭔가 큰 그림을 좀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역 예방 조치의 효과가 사실상 지금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계속 증가한다는 거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예방 조치에 대한 효과가 객관적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대별로 환자가 발생하는 게 추이가 급증한다든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영업 제한 조치나 아니면 집합 금지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방역 지침이 마련됐다면 그건 따라야 되겠죠. 예.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 정서상 이런 정서를 반영해서 만약에 그것만 갖고 방역 조치를 만들었다면 그거는 이제 시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은 예. 이렇게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분들, 이런 영업주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업 시간이 좀 뒤늦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대에 방역 조치의 효과가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굳이 그때 영업 중단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시점에 바로 유흥업소 등의 영업을 재개한다는 것, 늦게까지 한다는 것이 예.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분명히 객관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시간대 방역 조치와 영업 제한 조치를 비교해 봤을 때 예.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드러나야지만 아마 그 정부 당국과 다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권한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이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 실효적인 측면의 문제다. 그래서 누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양 기관이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폭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흥시설의 영업 시간을 확 늘리는 것은 예. 그것은 아마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좀 있다. 물론 객관적 데이터가 상당히 축적돼 가지고 그것에 뒷받침된다면 달리 할 수 예. 있겠지만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기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런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설정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걸 좀 더 들여다보자 뭐 이런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숫자상으로는 2.5단계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윤기찬 변호사 차라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하고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인 문제 예. 의식은 제가 볼 때는 단계를 높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 단계를 높인다 하더라도 이 확진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끼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효과를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질병관리본부에. 그렇다면 역시 또 돌아와서 2단계 내에서도 유흥시설 등 이런 업종별로 업태별로 불필요한 제한을 혹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문제의식이 실제 방역 조치까지 이어지려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방역 지침이 중앙정부와 다르다 하더라도 무슨 뭐 비판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그러니까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결정 그리고 지방정부가 약간 다른 생각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재보선 뒤에 교체가 된 시장으로부터 나왔다. 이걸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야당은 입법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아픈 손가락을 협공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기사와 이 기사가 합쳐지면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지금요. 서울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제 부산시장도 바뀌었습니다만. 서울시가 바뀌면서 서울시는 굉장히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냥 하나의 지자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큰 곳이죠. 거기서 다른 목소리를 방역과 부동산에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힘 본격 공세 아니냐. 5. 백신 접종 사진에 쓴소리 정부 부동산 정책 연이어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서울시장의 차별화된 대안이 여당의 입법 독주 견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을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습니다. 높아진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공시가를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김종욱 교수님. 네. 아픈 손가락을 협공하고 있다. 이 분석인데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선거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였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바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임 서울시장이 저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정부에게 정책을 전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압력을 가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대신 저 얘기를 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강남발 집값이 이제 상승하는 이런 또 역효과가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연간 공시가 10% 이내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저는 공시가에 대한 정확한 타당한 확인을 하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래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동해서 당연히 저는 공시가도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거래가 상승에 대한 이익은 취득하면서 공시가 상승에 따르는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예.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계속 좀 재건축 재개발을 얘기하는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고 오히려 그 이득들은 가진 사람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쫓겨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주로 금융과 건설사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예.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공공주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공주도와 그다음에 시장, 민간의 참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거와 같이 소위 속도전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제기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소위 속도 조절을 하고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지 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예. 거기에 따른 이득은 오히려 가진 사람들에게만 예. 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율, 조정은 필요하다. 안 그러면 과거에 본인이 그 약간 말실수했던 용산 참사와 같이 예. 속도전은 항상 거기에 따르는 아픈 상처들을 남길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저는 당장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풀겠다는 얘기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약자를 위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거 관련해서요. 사실은 서울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의회가 동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조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재보선 선거 끝난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 신중한 모드로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걸 좀 맞춰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약간 결이 다른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게 또 오늘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윤경호 의원님. 공시가 재조사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서울시가 재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일부 해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어떤 근거로 좀 삼아보겠다. 그리고 정부와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공시가 부분은 계속 좀 잡음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금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보유세지 않습니까? 재산세와 종부세 이게 이제 공시가가 기준이 되는 건데 예. 아까 얘기하셨지만 시가나 거래가는 양도세와 관련돼요. 근데 시가나 거래가는 양 당사자 간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뭐 속인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낮춰서 신고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양도세 덜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공시가는 이제 재산세와 부동산세인데 서울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만 따지면 예. 전국으로 따져서 서울이 한 8%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만을 놓고 보면 한 30% 정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의 지나친 상승 예. 이거에 대한 불만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서초구의 일부 지역, 일부 주택, 그다음에 제주의 어떤 주택 이런 데는 예. 과도하게 무려 정말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예. 3배 이상 공시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공시가 산정 작업은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가 있으니까 그걸 서울시가 해보고 우리 게 옳다, 한국부동산원께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 자체를 존중은 해야죠. 예. 그러나 아주 비정상적으로 이 전기 대비해서 과도하게 오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의 신청을 받아주거든요. 예. 그럼 문제는 공시가가 그렇게 3배, 4배 올랐다고 해서 세금도 그렇게 3배, 4배 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전기 대비해서 예. 일정한 비율 이내에서만 아무리 많이 올라도 예. 제 기억에 25%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예. 일정한 비율 이내에서만 부과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선거 이전에 재산세 폭탄, 특히 종부세 예. 갑자기 부과 안 되다가 종부세가 부과됐다고 그 폭탄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금이라는 건 그만큼 민감하잖아요. 예. 공시가에 대한 불만은 서울시가 야당 시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예. 협의를 같이 해야죠. 한국부동산원과 협의를 같이 해서 당사자가 수용할 만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러나 기본 원칙은 예. 공시가와 시가, 실거래가가 지나치게 간격이 벌어지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시가에 근접해서 갈 수 있도록 예.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주말을 넘기면서 몇 가지 정부 정책과 새롭게 취임한 서울시장의 입장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은 뭔가 뒤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 사실 야당이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뭐 법을 통과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론을 등에 업고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문정부의 아픈 손가락을 협공하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